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자, 굉장히 더운 여름날인데요. 또 이렇게 시원하고 아름다운 네이버 사옥에서 특별하게 우리 7월 살롱 음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반이 지나갔어요. 6번의 이제 살롱 콘서트가 끝나고 지난 6월에 있었던 황수미 소프라노 황수미 편 끝으로 이제는 하반기 공연이 시작된 셈인데요. 아까 전에 들어오기 전에 참 이 무대에서 피아노를 치는 일은 그래도 늘 하는 일이니까 편한데 아직도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하는 일은 익숙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관심 가지시고 퇴근 후에도 집으로 바로 가고 싶을 텐데 이렇게 모여주신 분들 보니까 힘이 나고요. 또 앞으로도 이 V살롱 콘서트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클래식 음악을 만나는, 그다음에 또 더 깊이 좋아하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그 황수미 편을 마치고 바로 제 2의 고향인 비엔나에 가서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얼굴도 지금 많이 탔어요. 많이 돌아다니고 충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연주도 뭐 스타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훨씬 더 새 힘을 많이 얻어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또 나름대로 각자의 또 여름 계획 보내고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더우시더라도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살롱 콘서트를 찾아온 연주자는 제가 굉장히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후배이고요. 또 알고 지낸 역사를 봐도 아주 긴,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고 또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사랑하는 아주 매력적인 여류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연주자가 한 말을 인용해서 오늘 콘서트의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이 줄 수 있는 위로나 감동은 신의 경지인 것 같아요. 음악에는 다른 것들이 줄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말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랜 시간을 지켜봤지만 아주 정말 성숙한 생각을 가진, 그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제가 원래는 음악 할 때도 안 떠는데 되게 떨렸어요? 네, 지금 좀 떨려요. 어, 손여름 씨를 떨게 만든 여러분들이시네요. 네. 아니, 여름 씨는 피아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당차고 안 떨고 그냥 겁 없이 무대 위에 오르는 걸로 많은 피아니스트들에게 위화감과 좌절을 주는 피아니스트예요. 아니 사실은 왜 떨었냐면은 많은 분들 오셔갖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오빠 너무 잘 치셔가지고 저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오프닝 곡으로 가볍게 치신다고 했는데 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약간 저 집중이 제가 너무 안 돼. 이러면 딴 줄 알아. 아니 진짜로. 왜냐면 오늘 준비도 안 하시고 그냥 갑자기 요청을 하셔가지고 치신 건데 박수 다시 한번. 여러분 저희 친해요. 안 친해서 이러는 거 아니고 아마 여름 씨가 진심으로 얘기한 걸 거예요. 아니,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벌써부터 처음부터 원래는 이 댓글 읽는 시간이 중간에 네. 우리 막 대화하다가 이제 할 말 없을 때쯤 컴퓨터를 보는데 네. 처음부터 막 열화와 같은 반응이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라는 말을 하신 분은 또 스카르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네요. 무시무시한 닉네임. 네. 물이 아롱거리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치지? 하트가 벌써 거의 4,500개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우리 브릭 살롱 콘서트 처음부터 네.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모실 아티스트들을 예. 이렇게 초대할 아티스트를 라인업을 하면서 네. 여름 씨가 오기로 한 7월을 기다렸어요. 왜냐면 여름 씨는 무대 위에서도 물론 카리스마가 넘치고 음악으로도 사람들에게 충분한 매력을 주고 있지만 저는 사석에서 만나는 우리 여름 씨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좀 끄집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네. 어젯밤에 술 마시면서 네. 했던 얘기를 그냥 하자. 네. 네, 사실은요 어저께 이 여름 씨가 엄청난 스케줄을 좀 소화하고 있는데 대관령 국제음악제에서 또 총 부예술감독으로 네. 일을 하고 있고 연주도 뭐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카톡 같은 거 보내면 보통 평균 한 3일 정도 후에 답이 오곤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어저께 연주 끝나고 저희 아내는 대관령의 그 여름 씨 연주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고 네. 여름 씨는 밤에 서울로 와서 아주 야심한 시간에 우리가 만나서 첫 리허설 이따 들려드릴 포핸즈 곡을 연습을 했고요. 또 이제 연습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음악인들끼리 깊어져야 우리가 네. 앙상블을 할 수 있다는 예.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또 한 잔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또 밀린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예. 네. 자 오늘은 조금 더 재밌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죠?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올해 14회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명화, 정경화 스님 두 분께서 음악 감독을 맡고 계시고 저는 뭐 별로 한 일 없이 보조를 하고 있고요. 예. 아니 딱 구도가 일 네. 제일 많이 할 각인데. 정말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는 그냥 저는 정말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예. 앞으로 또 이제 곧 있을 평창 올림픽 즈음에서 이제 음악제가 조금 더 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희 모두 바라고 있어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평창 올림픽에 이제 그 마스코트가 김연아 선수라면 또 네.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마스코트가 여름 씨가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딘가 비슷한 분위기도 있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민망하게 하는 공격 좋아해요. 네. 아니 근데 진심이고요. 네. 저도 그래서 대관령 음악제 꼭 한번 가보려고요. 네. 저를 좀 불러주세요. 네, 꼭 네. 꼭. 시원하고 예. 네.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에 오빠께서 언제 나와서 연주하겠냐고 제안하셨을 때 여러 달 중에 7월에 오고 싶었던 것도 여기 계신 분들께 뭐 대관령 음악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 드리면 좀 혹시 한 분이라도 더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정말 너무 덥잖아요. 여기 서울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근데 거기는 지금 정말 어제도 밤에는 이렇게 입고 나가면 좀 추워을 정도로 되게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맞아요. 정말 뭐 명실공히 이미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음악제로 자리를 잡았고 예, 또 그렇죠. 세계적인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오시고 네.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그 음악 애호가 분들은 네. 뭐 여름이면은 당연히 대관령에 가는 스케줄을 잡으실 정도로 네. 그래서 가시면 뭐 보통 좋은 음악회 보시러 막 해외까지 가시는 그런 열혈 팬분들도 계신데 네. 여름에 대관령 가시면은 비행기 안 타시고도 좋은 연주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여름 씨 이름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 어디 가면 여름 씨 이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네, 정말 이름이 저는 아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예쁜 이름이고 네. 그 이름을 어머니께서 지으셨다고요? 예, 엄마가 지었고 저희 삼남매 다 엄마가 지은 이름이에요. 예. 그 어머니 굉장히 감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뜻이 네. 어떻게 되나요, 여름? 제 이름은 열매를 맺음이에요. 한글이고. 네. 그 열매를 맺음이라는 뜻도 예쁜데 저는 네. 처음에 손여름 씨 어릴 때 네. 얘기를 듣고 네. 얘가 피아노로 뭘 좀 해보려고 네. 예명을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손가락 10개로 음을 짚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잘 어떻게 됐어요. 네. 의도가 없었는데. 성도 바꿨나 막 이 생각도 하면서 네. 근데 여러분 완전 본명이고요. 예. 네, 열매를 맺음. 어쨌든 제가 한 해석도 뭐 그 나름의 좀 그 뜻이 맞는 편이죠. 그래서 손가락 가지고 10개, 손가락 10개로 음을 짚는 것도 네. 말이 되고 네. 또 열매도 맺으셨고 앞으로도 많이 더 큰 열매들 맺으실 거고. 예. 네. 또 제가 또 여름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정말 후배지만 존경하는 면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아노를 치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음악 안에서도 칼럼니스트 뭐 어디 글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그 중앙 선데이즈인가요? 예. 네, 5년 동안 예, 만 6년. 네, 네. 만 6년 동안 기고한 글 저는 굉장히 감탄하면서 읽었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기획자로 또 멘토로 그죠? 네. 너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다양한 일을 다 소화해낼 만큼 능력이 많고 참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인데 어저께 우리가 얘기한 걸로는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 조금 네. 알츠하이머가 온다고. 네. 그죠?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을 좀 줄이려고 해요. 그렇죠. 제가 선배로서 당부했습니다. 좀 줄여야지 될 것 같다.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는 지금 요즘에 가장 바쁜 그리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피아니스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 부름에 초대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요즘 또 이제 후배들이 물론 이제 제 밑으로 여름 씨나 뭐 이렇게 우리 저번에 살롱 콘서트에 나와줬던 선욱 씨나 예. 훌륭한 후배들이 이제 줄을 잇고 있고 참 자랑스러운데 여름 씨도 어느덧 또 많은 이제 후배들을 그 커 나오는 후배들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그렇죠? 네. 요즘 또 전 세계적으로 큰 국제 대회에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또 젊은 음악가들이 또 이렇게 낭보를 전해오고 있고요. 예. 특히 얼마 전에 또 그 선우예권 씨가 네. 우승을 하면서 반클라이번 콩쿨 일반 대중분들에게도 그 콩쿨 자체가 또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 사실 여름 씨가 그 반클라이번 콩쿨의 최초였죠. 두 번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예, 조이스 양이라고. 근데 아. 미국에서 자란 친구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토종으로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순수 국내 네. 국적을 가진 순혈. 네, 예, 그 토종으로는 어쨌든 네. 그
강원도 원주태생의 손여름 씨가 첫, 네. 첫 단클라이번 콩쿨 준우승이었죠. 예. 네, 그래요. 세계 뭐 3대 콩쿨 뭐 몇 대 뭐 이런 걸 정하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3대 콩쿨하고 같은 크기로 모든 음악가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국제 대회입니다. 어때요? 이런 후배들이 무섭게 또 막 그 좋은 소식을 알려오고 기쁘기도 하지만 막 그런 위협이 느껴지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좀 질투심이나 뭐 부럽거나 이런 감정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그거 너가 완전 가식적인 게 분명 있을 거라고 잘 생각해보면 그럴 리가 없다고 그 사람의 본능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에서 저도 생각해보면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나는 그런 걸 잘 못 느끼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음악은 그렇게 누가 낫고 더 별로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그냥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냥 다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음악 내에서는 뭐 누구한테 뭐 위화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무런 감정이 없지 않나. 아니면 오히려 정말 너무 좋고 또 이번에 손예건 씨뿐만 아니라 뭐 성진 씨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도 되게 벅차고 네. 그런 게 있죠 많이. 네. 이 말은 저는 이제 여름 씨를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진짜 진심에서 하는 말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요. 정말 그런 면에서 약간의 뭐 질투를 느낄 만한 이유도 없는 이미 열매를 맺으셨지만 그래도 조금의 마음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위협을 못 느끼는 그리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제가 그게 또 여름 씨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도 여름 씨가 처음 나왔을 때 좋았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잘하는 후배가 나왔구나. 그리고 이렇게 당찬 애가 나왔구나. 그래서 네. 근데 오빠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셨었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오빠 너무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빠가 저를 아시기도 전에부터 저는 오빠 음악회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말하는 성덕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음악회 처음 막 한국에 이제 막 귀국했었을 때 음반도 막 사고 막 엄청 많이 쫓아다니고. 아유 고마워요. 난 제 음반을 다 갖고 있다는 말 듣고 좀 놀라긴 놀랐는데. 저 원래 근데- 좀 되게 매니아스러워요. 성격이.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네. 그때는 사실 그런 느낌 안 풍기고 굉장히 좀 약간 도도한 네. 느낌. 그때 제가 오빠한테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때 제가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오빠를 처음으로 이제 같이 더블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설레게 되었는데 막상 그날 뭔가 제가 되게 안 좋은 일 있었나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막 제대로 말도 못하고 되게 분위기도 막 약간 어색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화나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차라리 안 만날 걸. 그냥 저 분위기 훨씬 더 좋고 막 제가 막 이렇게 어필할 수 있던 팬이라고 어필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날은 아직도 되게 아쉽게 느끼고 있어요. 2005년 5월 5일. 맞아요. 2005년에 그때 여름 씨가 그 루빈스타인 콩쿠르에서 네. 입상하고 네. 돌아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쇼팡에티드 네. 앨범을 사실 쇼팡에티드 앨범이 많지는 않았는데 네. 그때 거의 비슷한 비슷한 시기에 시기에, 앞뒤로 네. 쇼팡에티드 전곡 앨범을 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앨범 때문에 인터뷰를 네. 같이 했었는데 네. 근데 그때는 오빠도 되게 차가운 인상이 있었어요. 조금 지금하고는 조금 또 다른 되게 너무 이렇게 그때 너무 좋아했어서 그랬나? 그러니까 다가갈 수 없는 약간 스타의 느낌이어가지고 20대 때잖아요. 그래서 20대 때는 그런지. 좀 또 관리도 좀 아, 하고 네. 이미지 관리도 하고. 네. 아니 그건 아니었는데 네. 나는 그 그때 생각하니까 여름 양이 나온다. 네네. 여름 씨가 그게 생각나요. 우리 둘이 이렇게 같이 투샷으로 사진을 찍는데 사진 기자분이 저기서 두 분 표정 너무 어색해요. 막 웃으세요. 좀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여름 씨가 이렇게 웃으면서 저런 말을 하면은 더 안 자연스러워지는데. 그래서 내가 되게 무서운 꼬마이구나. 그래서
했었어요. 그 무슨 일이 있어서 기억이 안 나. 예,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이런 똘똘하고 당찬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여러 번 또 이제 연락할 기회가 있었고 네. 같이 연주도 한번 하자 뭐 얘기도 있었고 예. 했는데 사실 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막 네, 맞아요. 김정원과 친구들 할 때도 한 번쯤 연락해서 우리 뭐 같이 해볼래 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았고 네. 그러다가 우리가 이번 연말에는 드디어 연주를 같이 하게 됐어요. 아까 전에 언급했던 그 선우예권 씨랑 같이 네. 셋이서 그 투피아노 그다음에 식센즈 하는 그 피아노 앙상블 공연을 12월 달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네, 저도요. 질문 중에 여름님의 성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 성덕이 되는 방법이 따로 있나? 그냥 그러게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 외에도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옷과 메이크업은 직접 하시나요? 네, 직접 안 합니다. 하고 왔습니다. 네, 아침에는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네, 책도 쓰셨잖아요. 네, 맞아요. 하트 6,000개 돌파. 저 6,000개 돌파하면은 저거 무슨 그런 거 아니죠? 요새 무슨 TV에서 뭐 많이 받으면은 그런 거 현금. 그런 거 우리는 아니죠. 네, 제가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냥 기분 좋은 거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나긋나긋한데 제가 재미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편한 후배랑 같이 얘기하니까 훨씬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지금 다음 달 게스트를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예. 제가 좀 미리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야 하는 게스트여서요. 다음 달에는 제가 조금 많이 얼어 있을 거예요. 네. 네, 다음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너무 그냥 수다만 떤 것 같아요. 네, 처음 들려주셨던 곡, 네. 그 서머타임은 뭐 걸신 서머타임은 너무 잘 아시는 곡이지만 아마 피아노로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얼와일드라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했던 피아니스트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편곡하신 사실 그 폴 기아베스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이게 아리아인데 그 폴 기아베스 스위트를 아예 총 다 편곡을 피아노용으로 해놓으셨는데 제가 여기 부분만 잘라서 네. 연주를 했어요. 저도 사실 그 직접 라이브로는 이 곡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매력 있고 특히 이렇게 핫핑크를 입은 여자 피아니스트가 치니까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 곡하고 뭔가. 예.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여름 씨의 또 다른 연주 들을 텐데 어떤 곡 연주해 주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리스트에 연습곡 2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경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탄식이라는 제목의 곡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한 곡을 더 연주하려고 하는데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 곡을 연주하려고 해요. 저한테 뭐 연주하겠냐고 오늘 이렇게 선곡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선곡을 되게 신경 쓰다가 트로이메라는 이제 또 정원 오빠의 그 뭐라 그러지? 그 심벌 같은 곡이잖아요. 네, 그 significant piece. 그 호로비츠를 위하여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칠 때 막 전 국민에 울린 그거. 그래서 제가 정원 오빠에게 이렇게 헌정하는 느낌으로 네, 한 곡 치고 이제 리스트의 연습곡 2개입니다. 네, 손여름 씨의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면 참 좋겠네요. 정말 옆에서 듣는데 보름달님 말대로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고요. 예, 감사합니다. 허투루 지나가는 음이 하나도 없이 다 그 음을 다 느끼면서 만들어내는 정말 오랜만에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여름 저 갓은 너무 여기저기 붙여서 요새는 별로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말 간여름이었고요. 여름님 분위기 깡패. 소울메이트라는 분은 채용 면접 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큰 위로가 되신대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사실 네. 음악의 가장 중요한 기능 아니겠어요? 위로.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연주자들은 저런 말 들으면은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기분 별로 안 좋았는데 많은 위로가 됐어요. 기분 안 좋으셨어요? 저 때문에 어제? 네. 오늘 방금 들려드린 곡들은 리스트의 두 곡. 처음에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리스트 두 곡은 콘서트용 연주회용 연습곡이라고 리스트가 이름 붙인, 그래서 말은 연습곡이지만 사실 그 음악적인 작품성은 연습곡이 아니라 무대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고요. 그 세 개의 연주회용 연습곡 중에서 2번 라 레지에레자는 가벼움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들려드린 운 소스피로는 탄식이라는 뜻입니다. 네. 오히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곡인데 최근에 많이 안 들었던 곡이에요. 근데 네, 요새 약간 오랜만에- 유행 지난 곡. 진짜로. 네. 오랜만에 들으면서 정말 명곡이구나, 네, 정말 맞아요. 좋다 생각을 네. 했는데, 사실 이렇게 어떤 곡을 끄집어내서 들려줬을 때 저 곡이 정말 좋은 곡이었어, 맞아, 이런 느낌을 주는 연주자가 정말 좋은 연주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 가졌다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할 말을 잃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이 감동을 일단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막 콩쿨 얘기, 뭐 콩쿨 얘기는 뭐. 자, 저는 여름 씨의 책 글들을 엮어서 낸 책이랑 네.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또 여름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보셨고, 저는 또 예전에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트위터에서 네. 여름 씨가 간간히 한 마디씩 이렇게 올릴 때 참 사이다 같은 느낌도 들고, 어느 날은 막 한 마디인데도 한 문장인데도 참 재밌게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애독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네,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끄적끄적 쓰는 건 좋아해서 옛날에 막 홈페이지 같은 데다 글 올리고 이랬었는데, 소식적에. 네. 네, 맞죠.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좀 창피하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안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여름 씨는 계속 글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또 국어 선생님을 하셨다가 작가가 되신 네. 분인데, 여름 씨 어머님도 예, 저희 엄마도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예. 어머니도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문학. 네. 네, 문학 과목. 네. 이번 해에 은퇴를 하셨고. 좋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 문학이라는 게 예. 모든 예술의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저는 사물을 보거나 아니면 뭐 오늘의 날씨 이런 걸 볼 때 좀 그래도 이렇게 어떤 단어로 이렇게 한 번씩 저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날씨가 흐리네라기보다는 그 흐린 날씨가 주는 느낌을 형용사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는, 그게 어떤 노력은 아니고 좀 습관 같은 건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런 교육을 시키셨나? 그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엄마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 저희 제 피아노 선생님 아레바드 선생님이 그런 거는 몇 번 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연주할 때 자, 이 부분에 대한 형용사를 우리가 이 부분에 어울리는 형용사를 한 10개 정도 찾아보자. 뭐 이렇게 그래요? 해서. 네. 저도 그거 했었어요. 아. 제가 제자들한테. 아. 그게 마리 선생님 같은 큰 선생님도 그걸 하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음악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오늘도 지금 음악하는 또 손여름 씨를
손여름 씨를 존경하는 또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가 그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뭐 성악곡, 오페라나 리트처럼 가사가 내용이 딱 이 곡은 지금 뭐야라고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연주자가 그걸 직접 찾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내용이고 어떤 감정인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부분이 어떤 감정일까라고 학생한테 물어보면 한참 고민하다가 빨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커요 소리가 커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자꾸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감정은 누구나 있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말로 정리하면 연주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그 감정들이 이렇게 머리나 가슴 속에 저장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맞는 말씀 같아요. 네. 예. 예. 왜냐면 언어로 규정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되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음악은 네. 이제 또 표현을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저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는 막 여기 손가락이 고르지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작은 소리 내고 싶은데 더 작은 소리가 안 나고 자꾸 음이 빠지네.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면 점점 더 나이 들수록 그렇죠. 우리가 네. 그 음악을 진짜 내가 다 이해하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고 싶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내 이야기까지 얹어서 전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건 또 욕심이 아니라 또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뒤에서 아까 전에 여름 씨 막 치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여름이가 막 그 뒷모습에서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앞모습을 보고 있을 때보다 더 그 막 그 뜨거운 면과 냉철한 면과 또 따뜻한 면과 그 여름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음악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다시 한번 참 음악이라는 게 가진 힘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책은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글들인데 꼭 여름 씨의 매력을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얼마 전에 또 여름 씨 앨범 많이 냈는데 네. 그죠? 네,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좀 특별한 앨범을 내셨어요. 네. 네, Under the Sun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앨범인데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음반은 굉장히 독특한 음반이에요. 왜냐면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만든 게 아니라 배경음악으로 쓰시라고 만든 음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상상을 했냐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조용하게 정막이 흐르는 그런 공간이 되게 드물잖아요. 오히려 어딜 가도 음악이 나오고 계속 사람들이 음악에 노출되어 있고 이 소리에 계속 이제 반응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 있는데 클래식 음악이 배경인 곳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근데 클래식 음악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강점이나 매력 같은 거는 종류가 진짜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제 생각에는 충족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음악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일반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클래식 음악은 되게 한정적인가 봐요. 그래서 항상 정말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정말 무슨 딱 교향곡 어떤 교향곡 어떤 뭐 소나타 이런 유명한 곡들만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더 훨씬 다양하다는 그리고 또 공간에 조금 더 적합하게 맞출 수 있다는 그런 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음반이에요. 네, 제가 방금 전에 그 음반을 봤는데 그 의도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한 선곡과 앨범도 아주 예쁘게 나왔죠. 네. 그래서 듣기는 굉장히 편하고 좋지만 사실상 뻔하거나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많이 본 곡들은 또 없는 예, 사실 그런 그래요. 선곡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음반인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안 들었지만 뭐 좋은 음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네. 꼭 하나 제가 사서 듣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게요. 아니에요. 음반은 네. 제가 사서 들을게요. 네. 자, 여름 씨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 궁금하다는 말씀 역시나 있네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요. 모차르트고요. 그리고
슈만도 좋아하고 슈베르트 좋아하고 스트라빈스키, 소스타코비치, 라벨, 드뷔시 다 좋아요.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질문은 가장 가장 어렵죠. 가장은 한 명 단수 그쵸. 모차르트요. 오, 네. 되게 명쾌하게 얘기하시는구나. 네. 저는 저 질문 다 못해요. 네. 나도 이렇게 말할 걸. 저건데. 네, 아니에요. 멋있게 모차르트라고 얘기. 네. 근데 오늘 모차르트는 안 치네요, 우리. 예. 어, 사실 뭐 제가 치는 것도 좋아하는데 들을 때도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여름 씨가 치는 모차르트 콘체르토 467 예. 영상을 어디선가 봤어요. 예. 네. 유튜브. 네, 네. 어디선가 봤어요. 그래서 네. 막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막 아까 전에 그 음반 얘기할 때 어떤 분이 배경음악 음반이지만 음악만 듣게 되는 음악이래요. 이미 그 음반 들으신 분이 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음색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연주자들이 물론 이렇게 뭔가 야심차게 막 거대한 레파토리를 준비해서 음반을 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소품집, 이게 뭔가 자기가 이렇게 아끼고 있는 조그만한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는 소품집에는 또 그런 다른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전 사실 그런 음반을 한번 내보는 게 꿈이고 네. 제가 또 다른 악기 중에 바이올린을 되게 좋아해서 바이올린 소품집 내는 것도 되게 소망 중에 하나고 아, 네, 네. 그 오빠의 그 리멤버 비엔나 네. 아, 그 네. 소품집 그런 명반을 그 명반은 아니고요. 만들고 싶고 정말 네, 많이 좋았어요. 알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 롯데 콘서트홀에서 또 새로운 시도의 공연을 하셔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네, 네. 네, 또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하고 있지만 여러 다른 장르에 대해서 네. 어쨌든 배타적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또 어울려 보려는, 그래서 또 대중들에게 또 클래식 음악을 더 다른 각도에서 알리고 싶은 그런 시도를 또 여름 씨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가수 박현빈 씨하고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했어요. 네. 네, 그거는 사실 공연 전부터 너무 장안의 화제였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저도 예전에 뭐 그 친구들 공연해가지고 네. 한 번은 좀 이렇게 장르를 좀 뛰어넘는 네. 그런,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하고 네, 같이 그냥 이렇게 어떤 컨셉이나 의도라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노는 재미로 만들었던 공연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가수 김동률 씨나 뭐 정재영 씨나 네. 아니면 뭐 양파, 음. 뭐 하림, 정재일 뭐 이런 네. 분들. 네,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이지만 클래식 음악 하는 무대에 같이 콜라보를 한다고 했을 때 대중들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느끼지 않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박현빈 씨와의 공연이 사뭇 궁금했어요. 네, 어땠나요? 저는 사실 근데 되게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저는 그분은 노래하시는 분이 전 피아노 친 사람이니까 원래 노래는 피아노 반주 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반주도 많이 하고 저는 그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놀란 건 뭐냐면 그렇게 클래식이라는 장르랑 트로트라는 장르랑 똑같은 음악인데 그렇게 이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신다는 거에 제가 오히려 더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뭐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 모든 음악들이 다 비슷한 소스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트로트라는 어원도 폭스트로트, 폭스트로트가 나올 때쯤에 아까 서머타임 제가 들려드렸던 그런 걸스인도 나오고 사실 다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르가 완전하게 이렇게 다 분리가 된 거지만, 제 생각은 저는 잘 이렇게 어색한지 몰랐어요, 사실. 네. 제가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들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뭐
저 사람이 약간 상업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네. 저걸로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다거나 네. 뭔가 더 어떤 이득을 바라고서 저런 기획을 했나 이런 오해를 받고 좀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정말 그 상업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돈을 많이 벌어야 상업적인데 그 공연에서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사실 정말 재미있게 했던 공연이고 저는 감사했던 게 어쨌든 거기서 그 공연을 보고 클래식 공연장의 문을 한 번도 안 두드려 본 분이 다음에 제 공연에 어쨌든 와 주시면 뭐 이런 것들이 제 공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클래식 공연장의 또 문턱을 넘고 네. 하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네. 감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마 분명 저는 보지 않았지만 박현빈 씨와의 공연 굉장히 샤방샤방했을 것 같아요. 네, 또 뭐 그 트로트 아니더라도 다른 해보고 싶은 그런 장르가 있나요? 사실은 네. 아니,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가? 그 트로트 그 콜라보레이션은 그 롯데 콘스톨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신 거고요. 아, 저는 솔직히 다른 장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음악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여러 가지 장르 많이 들었는데 한 대학교 때 이때부터는 거의 클래식만 위주로 들어가지고 다른 장르를 잘 모르고 예 그리고 그래서 솔직히 잘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사실 막 너무 많이 알아서 고민하는 것보다 예, 이렇게 모르는 게 살다가 낫죠. 예. 살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네. 뭔가 즉흥적인 네. 어떤 필이 올 때 네. 그때 또 재밌는 기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워낙에 많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후배라 기대가 많이 크고요. 네. 와 정말 저는 오늘 제일 놀랐어요. 지금 방송 시간 오버됐다고 아. 써주셨는데 오, 네. 예, 우리만 재밌고 아마 지루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사실은 방송인 거 잊어버리고 막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러면 방송 끝나고 얘기를 더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준비한 곡들을 일단 들려드리고 예. 여름 씨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아, 네, 꼭 불러주세요. 네. 네. 다시 꼭 나와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시는 곡일 텐데요. 앵콜곡으로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 들려드리겠습니다.